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0.25%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실행을 하였고, 2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두 차례 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정된 사항으로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한국 또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한 번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0.5%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려가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확 체감되지는 않지만 리츠사들의 대출 금리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확 체감되지는 않지만 실적 또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요 리츠사들의 대출 금리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리츠사들의 IR 자료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국내 가장 대표적인 리츠이기도 한 맥쿼리 인프라의 금리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차입금의 평균 금리는 3.6%이고 부채 비율은 현재 25% 정도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 분기마다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맥쿼리 인프라나 국내 주요 리츠사들의 가중 평균 금리 대출 평균은 약 4.5% 수준이었던 것과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많이 내려간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특히 24년도에 이제 리츠사들이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회사채 1,000억 원을 발행을 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25년도 6월 11일 이때 한 3% 정도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나 SK 리츠를 포함해서 주요 리츠사들은 24년도나 23년도의 금리 상황이 굉장히 높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높은 대출 금리가 상한될 때마다 이를 회사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대출 금리 평균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회사채 발행으로 이제 유입된 1,000억 원은 6월 11일에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 1,000억 원을 이게 이제 더 높은 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츠사들이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0억 원에 대해서만 기존의 3.2% 대출 금리가 약 3%, 0.2% 정도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한 번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긴 합니다. 25년도 상반기의 실적은 24년도 상반기 대비 운용 수익은 7.5% 증가하고 운용 비용은 감소하고 당기 순이익은 10% 증가하였으며, 주당 순이익은 24년도 이제 상반기에 508원이었던 것이 25년도 상반기에는 509원으로 1원 증가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가 운영 수익 및 순이익 증가 부분이 배당 수익 증가 및 운용 비용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IR 자료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K리츠의 대출 금리 상황을 좀 살펴보면 24년도 12월 말에는 평균 금리가 4.3% 수준이었던 것이 다음 분기 25년도 3월 말에는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5년도 6월과 8월 말에는 3.8%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역시나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는 회사채 비중이 17% 정도였는데 25년도 6월과 8월에는 26에서 27%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리파이낸싱 현황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데 25년도 5월 20일에는 7회차 이제 회사채 발행을 2,100억 원을 발행을 하면서 이때 맥쿼리 인프라와 유사하게 금리는 3.02%로 성공을 해서 기존 3.94% 금리로 활용하던 만기 도래 대출 금리를 차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25년도 6월 30일에는 SK 유타워의 담보대출 1,540억 원에 대해서도 금리를 3.37%로 해서 기존의 4.26%로 활용하던 금리를 약 0.9%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IR 자료에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요 리츠사들의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리츠사들은 필연적으로 대출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그 금리가 높을수록 임대 수익에서 그 대출 금리를 차감하고 남은 비용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실적이 성장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SK 리츠에서는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자산 규모가 5조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고 있고,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던 C타워 임대 수익이 인식되어 24년도 대비 25년도는 영업 수익이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고, 또한 자산 재평가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 때문에 전년 대비 자본의 가치는 52%나 성장을 하였다라고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환경적으로 조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며, 그리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리츠사들이 보유한 자산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하는 LTV가 개선되어 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66%였던 LTV가 57%로 감소를 하고, 이에 따라 부채 비율 또한 감소를 하면서 기존에는 부채 비율이 250%였던 부분이 157%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형태가 IR 자료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 인하와 자본 가치가 상승하는 것 외에도 이제 특히 국내 환경이 화폐 공급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폐 공급 정책이란 경기 부양책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요소인데, 민생지원금 1차와 2차를 거의 코로나 때처럼 전 국민한테 뿌리면서 막대한 금액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상생 페이백이나 사업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들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정말 많이 실행이 되면서 코로나 때와 굉장히 유사하게 헬리콥터 머니처럼 막대한 화폐 공급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물가도 점진적으로 크게 인상을 시키고 자본들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로도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 체감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런 화폐 공급 정책과 부채를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평소보다 더 높게 발생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났던 일인데, 인플레이션의 수혜 자산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과 은 같은 가격이 굉장히 크게 치솟을 수 있고, 원자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땅과 부동산도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상승하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집값 상승률을 좀 억누르는 정책이 같이 실행되고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땅과 부동산도 화폐와 교환이 되는 대상이고 약간 한정된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되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츠사들의 부동산 임대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SK 리츠에서 살펴봤듯이 주요 요점에 보유하고 있는 빌딩들의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자산이 가진 특성이긴 하지만 25년도에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이라면 특히 제한된 땅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장기적으로는 높을 것이고, 리츠사들은 그 땅 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이제 비례해서 증가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갖춘 리츠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24년도에 주요 리츠사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4.5%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예전 영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3.8% 수준으로 해서 약 0.7% 정도가 감소를 했고, 이 금리 상황은 아마 이제 3분기나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